네. 이제 27차시입니다. 27차시가 아니네. 27차시가 40차시 아니야? 27차시로 돼 있지? 제가 이걸 모르고 안 고쳤네요. 40차시입니다. 네, 40차시. 교과서 92쪽에서 97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 아마 좀 겹칠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거 화면이 안 나오네. 아, 이 연결도 안 했네. 정신이 없네. 아,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약간 정신줄 놓고 다니는. 화학에서 스펙트럼 배우고 있어 혹시? 배웠어? 배울 예정이야? 이미 배웠어요? 아,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아, 중학교 예. 뭐 어쨌든 이게 중요하니까 아마 물리에서도 가르치고 화학에서도 가르치고 하는 것 같아요. 원자의 스펙트럼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약간 페이크고요. 이 원자라는 게 결국에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 원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밖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스펙트럼이지만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학습 목표도 보면 원자 내 전자는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이제 주로 다룰 것은 이제 수소 원자에 대해서 다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스펙트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을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뒤에 3단원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 그건 알고 있죠.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백색 광이 색깔이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리돼서 나오는 그 색깔을 이게 펼쳐서 놓은 게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스펙트럼은 자연광, 태양빛에서 주로 나오는데 이러한 빛을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요 두 개는 묶어서 이제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아, 연손이 아니고 연속. 전반적으로 좀 맛이 갔네. 배도 고프고. 연손은 뭐야? 연속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 일어나냐? 백색광 말대로 그대로 여러 가지의 진동수 빛이 여러 가지 진동수의 빛이 섞여서 우리가 백색으로 인지하는 색깔입니다. 우리가 그 세 개의 색깔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적원뿔 세포, 녹원뿔 세포, 그다음 청원뿔 세포, RGB. 근데 이 세 개가 다 자극되면 백색으로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색광이고요. 이 백색광은 크게 대표로 두 개밖에 없어요. 태양하고 백열등. 뭐 결국 이 두 개 중에 하나 나옵니다. 예시로는. 그러면 이제 백색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있죠, 요거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연속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일부 색깔의 빛만 까맣게 보여요. 까맣게. 그래서 요거를 까맣게 된 이유가 기체가 요 빛만 흡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좀 더 헷갈리게 해볼까요? 근데 얘는 흡수 선 스펙트럼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헷갈리죠? 근데 대체로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어 가지고 장난치진 않을게요. 흡수 선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고요. 이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백색광을 수소 기체를 통과시킨 다음에 프리즘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요 수소는 오늘 배우겠지만 특정 색깔의 빛들만 흡수를 합니다. 특정 색깔의 빛들만 흡수하고요. 다시 흡수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흡수한 다음에 재방출을 합니다. 재방출을 하는데 특정 색깔의 빛만 흡수한 다음에 재방출하는데 재방출할 때는 온 사방팔방으로 방출합니다. 그러면 그 빛은 온 사방팔방으로 에너지가 흩어지죠.
그래서 그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빛은 요 프리즘의 극히 일부만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둡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주 조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온 사방팔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제 어둡게 나타나는 거고, 근데 그 특정 색깔의 빛 말고 나머지 빛들은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빛들은 전부 다 그냥 수소 원자가 흡수한 적 없이 통과한 빛들이고요. 요 빛들은 이제 수소 원자가 흡수했다가 재방출한 빛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요 시커먼 데다가 이게 밝은 선이 보이죠? 밝은 선. 그래서 이거는 선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입니다. 근데 제가 또 헷갈리게 해볼까요?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풀네임은 그러니까 요 가운데 게 흡수선 스펙트럼, 마지막 게 방출선 스펙트럼인데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얘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요 두 개 합쳐서 둘 다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헷갈리죠? 근데 그거 자체를 구분하는 문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그냥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방출 스펙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방출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그 실험에서 관찰할 실제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진공관이 있어요. 이 그림을 그리다 말았는데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요 안에 이제 진공 상태예요. 진공 상태. 진공 상태인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수소 기체만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소 기체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전압을 걸어줍니다. 매우 높은 전압을 걸어줘요. 그래서 이 실험 위험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손 갖다 대면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조별로 나눠주는 거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형태를 그냥 나눠줄 거고요. 근데 수소는 거기 없기 때문에 수소는 교사용 테이블에 따로 이렇게 할 때 그거는 이제 전원부가 좀 노출되어 있어서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됩니다. 하고 어쨌든 이게 수소를 이렇게 넣고 전압을 가하면 이게 전기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갔다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면서 방출합니다. 빛을. 그 과정에서 특정 색깔의 빛만 방출하게 돼요. 특정 색깔의 빛만.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되면 선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알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특정 색깔의 빛만 나오게 됩니다. 특정 색깔의 빛만. 그래서 그 빛만 밝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여기는 특정 색깔의 빛만 흡수하는 거고 특정 색깔의 빛만 나오는 건데 그 특정 색깔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수소예요. 이거는 수소의 스펙트럼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맞다면 모든 원자가 이 형태의 빛이 나와야 돼요. 근데 특이하게도 수소는 수소대로, 헬륨은 헬륨대로 전부 다 특정 색깔의 빛만 나와요. 원소들마다. 같은 원소면 동일한 패턴인데 원소가 다르면 이렇게 특정 색깔이 흡수되고 특정 색깔이 방출되는데 그게 원소들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보호의 이론에 의해서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호의 원자 모양을 보아요. 보호의 원자 모형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사이에 뭐가 같이 생략되어 있는 거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되겠습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은 이제 헬륨만 가도 대략적인 설명은 되지만 완벽히 설명이 안 됩니다. 크게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친자 아니고 양자 조건. 그 다음에 여기 진동수 조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양자 조건 한번 볼까요? 이제 양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 빈칸을 먼저 채워볼게요. 우리가 보호의 수소 원자에서 볼 것은 뭐냐면 원자핵은 관심이 없고요. 그 전자를 볼 겁니다. 딱 하나밖에 없죠. 전자 한 개. 그 수소 원자 내에 있는 전자는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자유전자 아닙니다. 독립적인 전자 아니고 수소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입니다. 이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궤도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존재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궤도,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를 합니다. 이 특정 궤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쭉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미친 소리 같은데 희한한 게 잘 맞아떨어지는 이런 이론입니다. 일단 이 특정한 궤도는 불연속적인 숫자, 이게 양자라는 거는 불연속적인 물리량들을 대표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물리량이 불연속적인 값들을 가지게 되면 그 값이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숫자로 보통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양자수 n으로 표현이 돼요. 이거 이제 화학에서 배우는 주양자수입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하죠. 자연수입니다. n 이꼴 1인 궤도가 원자핵과 가장 가까운 궤도, 2가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 3이 세 번째로 가까운 궤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궤도에서는 패러데이의 전자기학 이론을 무시하고요. 원운동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이론이죠. 패러데이의 전자기 이론 무시합니다. 패러데이란다.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무시하고 이 궤도는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다 쳐. 이게 억지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는요. 그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n에 따라서 n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집니다. n에 따라서 특정 값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도 불연속적인 특정 값만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얘를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에너지의 양자화. 그러니까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소 원자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는 겁니다. 전자는 아무런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수소 원자에 속박이 되면 희한하게도 특정 에너지 값들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꺼지푸노. 이때 그 특정 값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가 양자수 n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EN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n 이꼴 1인 궤도의 전자의 에너지를 E1, n 이꼴 2인 궤도의 전자의 에너지를 E2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때 이 에너지는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합니다. 워낙 작아서. 그래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전기 포텐셜 에너지 있고, 그거를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소위 중위 대위 아니고 준위. 준위 실제로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금색 다이아몬드인데 약간 부사관도 아닌 것이 장교도 아닌 것이 중간자적 입장인데 부사관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 진급에 대한 그게 없죠. 스트레스가 없죠. 왜냐하면 준위는 그냥 준위대로 그냥 대우를 해줍니다. 그거는 그 특정 분야의 전문가예요. 군대에서 탄약 관리관, 그래서 이제 헬기 조종, 그래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준위. 진급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준위는 그냥 쭉 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되고 나면. 그 얘기 그 준위가 아닙니다. 영어로 에너지 레벨입니다. 에너지 레벨. 요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거는 무시하세요. 그냥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자, 요거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잘못된 그래프예요. y 이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그래프인데 n은 1, 2, 3, 4밖에 안 되니까 사실 이렇게 점을 찍어야 됩니다. 요게 맞는 그래프예요. 왜냐하면 요 값들은 가지지 않아요. 요 값들은 가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사실 점을 찍어야지 이 그래프가 맞습니다. n은 1, 2, 3, 4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는 에너지에서는 마이너스가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크면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이 작아야지 에너지가 큰 겁니다. 그래서 n이 1일 때가 절대값이 제일 크죠.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예요. 바닥 상태입니다. 그래서 n 이꼴 1일 때가 원자핵과 가장 가깝고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예요. n 이꼴 2일 때가 두 번째로 에너지가 작은 거예요.
n 이퀄 3일 때가 세 번째로 에너지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요 값들 있죠. 요 값들만 가지고 선을 그은 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자료예요. 요게 결국에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그래서 이게 n 이퀄 1일 때에 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너지, n 이퀄 2인 궤도, 두 번째로 가까운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에너지는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자는 이게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 이퀄 1인 궤도고 n 이퀄 2인 궤도입니다. 근데 이 전위에 대한 이 조건이 결국에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동할 때 잘 보세요. 요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이동하면 모순이 되죠.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다가 슉 요렇게 이동합니다. 슉 슉 슉 슉 이렇게 순간 이동합니다. 예, 순간 이동. 아 진짜 판타지죠. 전자는 순간 이동합니다. 예, 순간 이동. 여기서 사라졌다 갑자기 여기서 생겨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여기서 여로 전이하는 경우,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이때 빛의 형태로 흡수하면 그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 이름이 광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광자와 전자의 1대1 충돌입니다. 그래서 광자 한 개를 흡수해서 전자 한 개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갑니다. 광자는 사라지고요. 에너지로서 사라지고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갈 때는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는 빛의 형태로만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n 이퀄 2에서 n 이퀄 1로 내려갈 때는 전자가 한 개 전이할 때마다 광자 한 개가 방출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큰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요 둘의 에너지 차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강자를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라는 게 진동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이제 진동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흡수 또는 방출하는 빛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입니다. 이거는 전자 한 개가 전이할 때마다 광자 한 개를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이때 그 광자 미친 자가 아니고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입니다. 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이건 외우십시오. H 곱하기 F로 표현이 되고요. H가 플랑크 상수고요. 람다가 F죠. F가 프리퀀시 진동수입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게, 이게 사실 요거의 진동수 파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3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근데 살짝 당겨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파장, 진동수, 주기 이런 거 배웠나? 아, 그거 배웠으면 뭐 모르는 게 아니네요. 까먹은 거지. 예.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알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인출이 안 될 뿐이지. 그럼 이 C는 빛의 속력이거든요. 빛의 속력. 얼마나 이 빛의 속력이 중요한 상수냐면 그 콘스탄트, 일정하다라는 뜻의 첫 글자를 딴 게 요 C예요. 예, 요거는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에요. 파장과 진동수의 곱. 근데 안다라고 치고 넘어갈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럼 요거를 집어넣으면 식을 요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HC 나누기 람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수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할게요. 요거 상수입니다. 요거 상수고 C도 상수예요.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진동수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파장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진동수가 크다, 파장이 짧다라는 겁니다. 그냥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 물어보거든요. 그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작다 라는 거는 진동수가 작다, 파장은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에너지 준위들 사이를 이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는
무조건 요 양자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빼주면 양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계산해야 되고 그냥 어차피 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요. 어차피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절대값이 큰 쪽에서 절대값이 작은 쪽으로 그냥 크기를 빼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값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한계 에너지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조건 나중 에너지 준위 빼기 처음 에너지 준위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출하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나중이 낮은 에너지 준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복잡하니까 그냥 크기는 크기대로 구하고 흡수냐 방출이냐는 그 따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진동수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뭐 진동수 조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 자료 해석하기 전에 요거 좀 마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요거는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프이기 때문에 요 하살표의 길이 있죠. 요 하살표의 길이는 실제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한계의 에너지의 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특징을 보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1하고 2 사이의 거리가 2하고 3 사이의 거리보다 커요.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n = 1 이상에서 n = 1로 떨어지는 전이 있죠. 그럼 이때 빛을 방출할 거 아니에요. 요 빛은 n = 2 이상에서 마지막으로 n = 2로 떨어지는 빛보다 무조건 에너지가 커요. 에너지가.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n = 2인 녀석보다도 또 최종 목적지가 n = 3인 녀석들이 또 에너지가 더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최종적으로 n = 2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이에요. 2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게 이게 여러분 실험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에서 보는 스펙트럼선은 3에서 2로 떨어지는 녀석하고 4에서 2로 떨어지는 녀석, 5에서 2로 떨어지는 녀석 얘네들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큰 쪽이에요. 그럼 여러분 적외선 차단 크림 발라요? 자외선 차단 크림 발라요? 자외선 차단 크림 바르죠. 자외선이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 n = 1로 떨어지는 게 자외선이에요. 그리고 n = 3으로 떨어지는 게 적외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름으로 치면 이걸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고요. 이게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이걸 파시언 계열이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좀 억지스럽긴 한데 하겠습니다. 비웃겠지만 예전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래서 라이먼 일병 1로 떨어지는 거. 이게 라이먼 일병이 이발하러 갔어요. 이발하러. 예, 미용실에 이발하요. 이발. 이발하러 갔는데 이 엉뚱한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광경. 거기에 산모가 있는데 산모가 애를 낳고 있는 거예요. 애를. 그 애를 낳는 거를 도와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산파. 예, 어이가 없겠지만 기억은 남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정말 죽어라 안 외워지더라고요. 요새는 이거 외우는 거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뭐 알아두면은 나쁠 건 없으니까. 이게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기억 조직을. 자, 그리고 이거 봅시다. 자,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자 보세요. 그러면 n = 2로 떨어지는 녀석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가시광선이. 근데 이 하살표의 길이가 결국에 뭐가 되냐면 방출하는 광자한계 에너지 크기가 되고요. 그게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가 되고 hc 나누기 람다가 됩니다. 이건 그냥 외우십시오. 이거는 공식 자체는. 그러니까 요 길이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보세요. 이렇게까지 문제 나온 적 없는데 이제 제대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보면 요 길이가 제일 길죠. 요 길이가 제일 기니까 얘가 진동수가 어떻겠어요? 가장 큽니다. 그 파장은 가장 짧을 거예요. 근데 보통 문제에서는 요게 주어져요. 400, 500, 600, 700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기냐 짧으냐 요게 주어집니다.
근데 어렵게 내면 이걸 안 줄 수도 있어요. 예. 어느 쪽이 파장이 긴지 짧은지. 그래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기역이고 어느 게 니은이고 어느 게 디귿인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얘하고 얘의 길이 차이를 보세요. 요만큼 길이 차이가 나죠. 근데 얘하고 얘의 길이 차는 요만큼 길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가 요 파장이 긴 쪽이 에너지 차이가 커요. 파장이 짧은 쪽이,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쪽이 에너지 차이가 적습니다. 그럼 그렇다라는 것은 그 스펙트럼이 작동하는 원리가 사실 이 진동수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굴절되는 정도가. 그럼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진동수 사이가 크면 굴절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스펙트럼 사이 간격이 더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좁은 쪽이 에너지가 큰 쪽이에요. 에너지가 큰 쪽이고 진동수가 큰 쪽이고요. 그럼 얘는 람다분의 hc니까 파장으로 치면 어떤 쪽이다? 예, 짧은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주어져 있더라도 이쪽이 파장이 짧은 쪽이고 에너지가 큰 쪽이고 이쪽이 파장이 긴 쪽, 에너지가 작은 쪽인다는 것까지 판별할 수 있으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아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 B, C 중 A가 뭐가 되겠어요? A가 디귿이 되겠죠? 네, 여기에 니은이 되고 여기에 기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 이렇게 되겠죠? 다 나가면 안 되고요. 이제 아직 남았습니다. 문제가 남았죠? 네. 문제 오늘 2개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6개 풀어보고 하면 이제 뭐 이 부분은 끝내도록 하십시오. 시험 문제, 시험 공부. 아 뜨거! 예,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입니다. 2023년 10월 고3 학예평가 9번 문제고요.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에서 C를 표는 A에서 C에서 방출되는 적외선과 가시광선 중 가시광선의 파장과 진동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라이먼 계열이냐 발머 계열이냐 파션 계열이냐 물어보진 않는데요. 자외선이냐 가시광선이냐 적외선이냐는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오는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AC는 보세요. 제일 밑에가 2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요? 가시광선인 거예요. 얘는 그보다 짧죠. 에너지가 작죠. 그러면 적외선인 겁니다. 적외선. 그래서 요 둘은 A하고 C예요. A하고 C인데 요 화살표의 길이가 에너지의 크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으로 치면 파장에 반비례하죠. 그럼 자 보세요. 파장이 얘가 더 길어요. 파장이. 그럼 진동수는 누가 더 커야 되겠어요? 아래쪽이 더 커야죠. 예. 그럼 진동수가 큰 쪽이 에너지가 더 큰 쪽이죠. 그러니까 이가 밑에 게 C가 됩니다. 요게 이제 A가 되겠죠. 예, 이렇게. 그럼 다 푼 거예요. 예, 기역은 A다 맞죠? 그리고 방출된 적외선의 진동수는 요 녀석이 방출되는 그 에너지의 크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녀석이 방출된 거예요. 요게 길이가 HF2입니다. F2. 요게 길이가 HF1이에요. 그러면 까만색 길이는 뭐예요? 요 길이는 HF2 빼기 F1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광자 한 개의 에너지 크기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디귿은 보너스죠.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입니다. 그래서 기니 D 5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 6월 고3 모의평가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제가 가져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화살표의 길이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광자 한 개 에너지 크기입니다. 근데 얘는 그래프 아닙니다. 얘는 그래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표 길이가 거리지 에너지의 크기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 화살표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이게 에너지 차이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 차이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프가 아닙니다. 자 볼게요. 그림 보호의 수소 혼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 일부와 전자의 전이 ABC를 나타낸 겁니다. 표는 n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AB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선은 FA, FB, FC입니다. 우리 사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선이에요? n = 1로 떨어졌어요. 최종적으로 자외선입니다. 얘는 가시광선, 얘는 적외선이에요. 실제 차이 봐도 요 둘 사이의 차이 한번 보세요. 대충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2에서 3 사이 보세요. 하면 대충 한 이 정도 되죠. 요 사이 차이 보세요.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차이로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했는데요. 이걸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에너지는요. 파장을 나타냈으니까 HC 나누기 람다 이 식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는 요 둘 사이의 차이가 A예요. B는 요 둘 사이의 차이가 B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계산 안 해봐도 요 둘 사이의 차이가 요 둘 사이의 차이보다 크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A가 B보다 큽니다. 그럼 파장은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예, B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파장은 A가 B보다 짧다가 맞는 말인 거죠. 자, 그리고 FA는 FB 더하기 FC보다 작다 했는데 여기다 플랑크 상수를 곱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에너지 크기 관계식입니다. 관계식인데 FA는 요 두 개 차이거든요. 요 두 개 차이. 요 두 개 차이는 계산해 볼까? 10.2죠? 예, 10.2입니다. 요 사이 차이는 요 사이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B 3.4 빼기 1.51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마이너스 1.51 빼기 마이너스 3.40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절대값이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면 됩니다. 그래서 3.4 빼기 1.51 하면 얼마고 아시는 1.89입니까? 네, 1.89가 됩니다. 색깔을 이렇게 하자. 이게 10.2고요. 요 차이 볼까요? 요 차이가 C죠. 요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0. 얼마고? 아씨, 계산 안 해? 0.66이야? 0.66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보면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요 두 개는 결국에 2하고 4 사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 더한 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2.55가 될 거예요. 2.55가. 그래서 요게 2.55고 요게 10.2니까 거꾸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계산하는 건 아니고 대충 봐도 요게 한 10 정도 되고 얘가 2점 얼마 정도 되니까 그렇게 어림잡아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다음 D가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자 보세요. 원자핵의 전하량 기본 전하량 E입니다. 그 전자의 전하량도 기본 전하량 E예요.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요 전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K의 R 제곱분의 E 제곱에 대해서 요 녀석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요 녀석에 의해서만. 그럼 가까울수록 전기력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N이 작을수록 전기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N = 1대가 N = 3일 때보다 더 가까우니까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인데요. 나중에 할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게 실험 결과가 여기 잘 나오는 실험이어가지고 여러분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예전에는 이 김정식 헌명생의 과학상이라는 사이트에서 이걸 받아서 인쇄해가지고 그 CD 있죠, CD 쪼가리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해절 필름하고 3D 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각자 하나씩 줄 겁니다. 요거는 분광기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쓸 거예요. 요거는 안전해요. 다 막혀 있죠. 막혀 있고 옛날 좀 오래된 레어 아이템 우리 학교 한 개 있습니다. 그거는 수은이 있어요. 수은이. 근데 요즘 이제 학교에서 수은을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거는 이제 수은 대신에 아르곤이 들어 있습니다. 아르곤. 헬륨하고 네온은 동일하게 들어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스펙트럼을 아까 그 분광기로 해서 촬영을 해볼 겁니다. 촬영을 해서 실제 스펙트럼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실제 스펙트럼.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잘라 놓은 겁니다. 미리 잘라 놓으면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뒤져가지고 헬륨의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이게 실제로 사진 찍은 거거든요. 비슷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사기로 팔고 있는 과학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헬륨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게 네온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구별하기 좀 힘든데요. 네온도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얼추 뭐 맞는 것 같죠? 네온은 그냥 좀 약간 요렇게 보여요. 약간 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수은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은을 해보면 또 기가 막히게. 요거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잘 안 보이는데 요 보면은 이제 여기 딱 간격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맞는 것으로 봐 진짜 수은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찍지 않았는데 그 요 장치 말고 이제 그 방정관을 따로 해가지고 그 수소도 해볼 거거든요. 예, 그 수소는 이제 교사용 테이블에서 제가 이렇게 눌러주면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실제 교과서에 있는 수소 스펙트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얼추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원자를 들여다보는 실험을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